어제는 뭐 우리 장은 좀 빠졌고요. 1% 정도 빠졌고 중국 장은 상승세가 약간 누그러졌고 어제 막 5, 6% 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 속도가 둔화되지 않았나요? 참 주식시장이 이제 유럽 빠졌고 미국도 빠졌는데 뭐 미국이 빠진 이유는 뭐 아주 단순하죠.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 근데 뭐 월요일 날은 진전 안 됐나요?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정말 그 주식시장이 멍멍이들의 장입니다. 멍멍이들의 장. 경제의 제반 여건을 반영하지도 않은 데다가 그 투기꾼들이 나와서 자기가 투자의 대가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시장이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순응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전 주식시장 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결과만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동영상 촬영하면서부터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그런 심정적인 패턴이 저한테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또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건 이제 calculatedriskblog.com에 나오는 예전에 매번 보여드린 데이터인데 어제는 요 최종 데이터는 진단하는 수는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의 여기 정점에 비해서 20만이나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 확진되는 수는 퍼센테이지는 떨어진 것 같더니 다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는 아직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도미터 데이터 보면 이제 올라오다가 내려왔는데 이 시점쯤이 제 생각에는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거든요. 72만 많이 했을 때가 여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가장 높을 때가 이제 이때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줄어들었다. 월도미터 데이터가 줄었네라고 해서 이제 줄었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진단자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확인하는 진단자 수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좀 줄었구나 이런 패턴을 놓고 보면 이 추세는 아직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구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이제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 사태 때인데 이것도 역시 calculatedblogrisk.com에 나온 차트인데요. 이 IT 버블하고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를 보면 IT 버블은 한번 쭉 내려갔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옆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도 이 IT 버블 때는 한 2년 6개월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떨어지는 속도도 빨랐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패턴이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1년 한 5개월 정도 아마 조정받았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빠지는 데이터. 이거 말고 뭐 실업률 떨어지는 데이터도 보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기 이제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거는 여기 보면 5주 미만, 그러니까 4주 이하, 이거는 이제 14주 이하인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레이오프 임시 실업을 했던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뚝 떨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 15주면 석 달이 넘는 거거든요. 석 달 이상 실업 상태로 빠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27주 이상도 늘어나고 있어요. 밑에 보면 들렸죠, 머리가. 그래서 향후의 패턴은 얘가 계속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둔화되면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 추이는 봐야 되는데 일단 다시 재확산되면서 재폐쇄가 되고 있는 재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의 패턴을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게 이제 지속적인 청구 건수거든요. 근데 이 지속적인 청구 건수도 잘 보시면 여기 1923만이었다가 직전 발표가 1929만으로 사실 6만 명이 늘었어요. 6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은 감소세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 안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재확산되고 재봉쇄되면 저는 이게 감소세가 둔화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때 되면 이제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향후에 지켜봐야 될 추이죠.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Calculated Risk Blog.com에 보면 이 6가지 막 쭉 데이터 있잖아요. 이건 다른 데이터네요. 이거는 그 모기지 연체율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차트를 보면 블랙라인에서 나온 그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기지 연체율이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사실 가장 낮은 숫자까지 와 있다가 이번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까지 낮은 시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연체율이. 그런데 갑자기 팍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의 어려움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6가지 역시 Calculated Risk Blog.com인데 6가지 이제 주요 데이터들을 한번 확장해서 한 번씩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여행객 숫자인데요. 잘 보시면 마지막 패턴이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옆으로 섰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옆으로 이게 쓴 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저녁, 그러니까 레스토랑 여행률인데요. 저기 보시면 텍사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이제 지금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텍사스가 보라색,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다음에 플로리다 빨간색,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제 6월 마지막, 그러니까 22일 이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역시 둔화됐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특이한 건 이제 뉴욕인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고 있거든요. 미국 전체로 놓고 보면 증가세가 옆으로 그러니까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머리를 약간 내리고 있는데 봉쇄 상황이 좀 더 강해지는 걸 봐서는 얘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다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걸 보는 건데 사람이 계속 잘 나다니다가 재확산, 재봉쇄 되면서 이게 조금씩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타격을 주겠죠. 그러면 그건 역시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타격을 준다는 의미겠죠. 이건 뭐 그 극장 판매율인데 지금 극장 제대로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제로 바닥을 기고 있고 그나마 호텔 점유율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솔린 사용량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 시장이 물동량을 보면 이게 미국이고요. 미국 물동량이거든요. 이거는 그 미국의 철도협회 데이터인데 물동량이 이게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북미 지역의 철도나 이런 운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데이터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꺾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다가 약간 둔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일단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석유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물론 뭐 개인이 나다니는 것 또한 여기 이제 개솔린을 사용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향후 추세는 뭐 계속 늘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물음표고 유가도 사실 40달러 언저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40달러에서 그냥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향후 추세는 유가가 윗방향보다는 최소한 약간 아래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확 내려온 휴스턴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고 이제 증가 추세가 여기 최고 보면 이렇게 약간 꺾였습니다. 미국 전체거든요. 전체가 꺾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확산이 이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고용에도 이제 다음 나오는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데 이거는 그 미국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가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어떠냐라고. 예전에 이제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약간 추세가 바뀌어서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고용에서 소득이 줄었느냐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변화가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이제 향후에 고용에서 이제 손실이 있겠느냐, 소득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요번에 조사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멈췄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메디케어 쪽에서 뭔가 서비스 받는 게 지연되느냐라고 하는 패턴이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주택이거든요. 주택에서 이제 월세를 못 내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못 내거나 이래서 이제 심적 불안감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최근 추세가 이제 6월 말 이후에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적 추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쭉 내려오는 패턴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는 실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패턴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고
이건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캘큘레이티드 블로그리스트닷컴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 선이고요. 여 위에 얹혀져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어떤 직종이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이제 추가로 그 사람들이 법령이 바뀌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얹혀져 보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아직도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비중이 얘가 떨어지는 속도만큼 얘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들은 그렇게 급격히 감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나오는 기사인데, 이건 예전에 또 봤던 데이터인데요. 이제 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려고요. 직전 12개월 그 레버리지론 디폴트 한 것.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자 대비, 밑에 거는 총 양 대비인데, 발행하는 사람 대비 3.7%가 디폴트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디폴트 났던 것들에 대한 비율인데, 그러니까 올 한 해 이거 조사 때까지, 올 시작부터까지는 이제 파란 거고 2분기인데, 보시면 이제 오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리테일도 굉장히 많이 그 부도가 났죠. 여기 보시면 레저 쪽도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셰일 산업이나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디폴트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대비 그 업그레이드의 비중이 뚝 떨어진 건 맞습니다. 15배, 한 20배 약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급등했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 다운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비중 뒤에 이 디폴트가 계속 누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누적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한동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디폴트 상황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건 다운그레이드 된 영역인데, 여기 보시면 레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레저 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산업 영역에도 여기 보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 영역에도. 또 한 가지, 이건 뭐 싱글 비이아가 레버리지론 전체 중에 지금 35% 거의 35% 육박하니까 레버리론 전체가 사실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도는 잠깐 아까 보여드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늘어나면서 재봉쇄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은 그냥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KBS 뉴스에 나온 그 300만 명이 넘어서 유럽은 재봉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보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확진자를 치료할 곳이 없어서 모든 병상을 꽉 채운 뒤에 죽어가는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 주의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기사 보면 이게 더 무서운데요. 확진자 수가 100만 명 되는데 석 달 걸렸는데, 200만 명 되는데 40일 걸렸고, 300만 명 되는데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건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검사 수를 늘리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고,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재봉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보건 전문가들이 자유낙하, 여러분들 자유낙하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그런 패턴들을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조선비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3차 추경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루 월요일날 반짝했죠. 물론 중국이 그 당국자들이 주식을 부양하는 액션이 나온 것이 또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고객분께서 문자가 하나 오셨습니다. 대세 상승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향후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 그 추가로 경기 부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가 멈춰서거나 둔화되는 현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조정론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8월, 9월
8월 11월까지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 조정 국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물음표를 찍고 있고,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정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길게 조정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이제 조정이 좀 더 강해지면 연준에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떠받치는 행위를 또 할 건데, 과연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심이 발현될 것인가, 그게 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파산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파산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연준에 대한 반응하고 그 파산에 대한 행동, 그 두 가지가 주식시장의 바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멍멍이들의 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주식시장을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